현재 일본에서는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 등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 기상청은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의 집중호우로 인해 폭우 관련 경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특별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졌길래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됩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소에다마치에서 관측된 24시간 강수량은 무려 423mm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관측 지점인 구루메시 24시간 강수량 또한 402.5mm로 관측 사상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장마 전선 영향으로 11일 오전 6시까지 규슈 북부의 24시간 강우량이 200mm로 예상되는 등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인들의 절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같이 심각한 피해 사실에 대해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NH에서는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고, 일본 기상청은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2만여 가구, 주민 5만여 명에게 인명피해 우려의 주의를 촉구하는 긴급 안전확보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19년 10월 하기스 기저귀와 비슷한 이름으로 화제를 모았던 태풍 하기비스 당시보다도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본에서는 곳곳에서 사람을 살려달라는 비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자면 우선 후쿠오카현의 구루메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9명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또 소에다마치에서는 토사가 무너지며 목조 주택을 덮쳐 1명이 운명을 달리했고, 인근 사가현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연락이 두절돼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마구치현 호우시에서 한 도로가 무너지며 주민 약 100명이 고립됐고, 오이타현 히타시에서는 산사태로 약 200명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긴급조치로 학교 228개의 임시휴교 명령을 내렸고, 후쿠오카현과 히로시마현을 연결하는 신칸센도 한동안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비도 잦아들고 물도 좀 빠져서 상황이 진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해 집이 묻혀버렸다. 복구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오카, 오이타, 사가현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형성돼 홍수와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상 강수대라는 것은 대체 전선처럼 긴 형태의 비구름으로 이것이 형성되면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남서부 지역에 폭우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규슈 북부에서는 오늘까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도 도쿄에서는 폭염 속에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수도권 일대엔 올여름 처음으로 열사병 경계 경보가 내렸는데요. 도쿄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훌쩍 넘었고, 이로 인해 도쿄에서만 5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열사병 증세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야마나시현 오스키시에서는 최고 기온이 38.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등지에서도 올여름 처음으로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일본 오염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검증 통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서두르고 있는 일본 정부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지난 2013년 10월 태풍 위파가 후쿠시마를 덮치면서 오염수 300톤이 방류된 바 있고, 2019년 10월에도 태풍 하기비스가 후쿠시마를 관통하면서 오염수 누출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늦어도 8월 내에는 방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태풍 피해가 계속된다면 방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 시한을 늦추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 가을철 방류가 시작될 경우 태풍 피해로 고농도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기 전에 주변 해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방류 시점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오염수의 정확한 방류 시점은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2년 연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이후 약 2달 만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유력한데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는 일본 TV의 방송에 출연해 오염수 방류 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9월이다. 9월도 여름으로 볼 수 있다. 8월 방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8월 이후 오염수 방류를 할 경우 후쿠시마를 비롯한 도호쿠 지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도호쿠 지역은 앞서 올해 4월 열렸던 지방선거를 8월로 미룬 바 있습니다. 8월 오염수 방류 시작이 도호쿠 지역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연임을 목표로 8월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준비 중인 기시다 내각의 계획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과 외교 마찰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나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와 상관없이 일본 정부는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느끼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헬리푸나 사무총장도 방류 문제에 대해 공통의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방류 연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오염수를 마실 정도로 안전한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번 폭우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